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됐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죠. 이 토지 가격 공시제도, 주택 가격 공시제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제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우리가 1990년 제일 먼저 도입된 게 토지 가격 공시제도죠.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뭐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보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주체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주체. 공시주체를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에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죠. 자, 우리 단위 면적을 뭐라고 하죠? 1제곱미터다. 여러분, 단위 면적은 1제곱인데 3.3제곱미터는 평이죠. 평당 가격이 아니라는 걸 좀 주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공시 기준일은 뭘로 보죠? 1월 1일.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로 본다. 공시 기준일 1월 1일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공시 기준일과 공시일은 다른 용어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이 나오죠. 효력을 보면은 토지 시장의 지가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에 뭐라고 하죠?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 기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지표라는 건 뭐죠? 토지를 거래를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죠. 지표라는 것은 뭐죠? 법적인 구속력, 토지 거래할 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참고 자료를 할 뿐이지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시험에 좀 자주 내거든요. 두 가지를 좀 자주 출제합니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또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경우에 기준이 돼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표준지를 어떻게 하죠? 선정을 하죠. 자, 우리나라는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표준지 선정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 기준에 따라 전국토에 우리 토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선정해요. 50만 필지를 선정을 해서 우리는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를 하죠. 평가하는데 여기가 여러분 항상 시험에 나올 때 이런 걸 줘야 돼요. 중앙인지.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때는 중앙이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나오면 시군구. 그걸 항상 염두에.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뭐를 거치죠?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고 연락 등을 통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데 이 평가 기준이 나오죠. 자, 평가 기준을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즉 토지의 나지 상태를 가정해서 평가한다. 토지의 나지 상태를 상정해서 평가한다. 자, 또 적정가격 기준 평가입니다. 그럼 적정가격은 뭐예요?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뭐라고 하죠? 적정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적정가격을 또 기준해서 평가한다. 적정가격을 기준해서 평가한다. 자, 그리고 공부상. 자,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공시 기준을 현재의 토지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또 실제 용도를 기준해서 평가. 22회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했었죠. 22회 시험 정답 지문으로 우리가 출제를 한 내용이죠. 실제 용도 기준 평가입니다. 그리고 공법상 제한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또 개발 사업의 시행이 공고고시됨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현실화 구체화돼서 지가가 상승하면은 그러한 개발 이익을 또 뭐한다? 반영해서 평가한다. 자, 여러분, 개발 이익은 반영합니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죠. 개발 이익은 배제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해서 평가한다. 배제가 아니다는 거. 반영. 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하는데 공시 사항이 있겠죠. 자, 뭐가 있어요? 표준지의 어리냐 지번, 또 표준지의 지번도 중요하지만 표준지의 뭐죠? 단위 면적당 가격. 그냥 3.3제곱미터 평당 가격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 그리고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의 신청이 있으면 또 이의 신청을 해야겠죠. 이의 신청을 할 때는 공시 1. 자, 이런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의를 신청할 때는 공실부터 며칠이죠? 30일. 자, 시험에 60일로 3번 출제했습니다. 60일이 아니다.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일 경우에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시험 지문에는 이러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거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그런 거 여러분 중개사법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말장난.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법에서는. 자, 그리고 이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니라, 이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니라, 이 신청 기간.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자,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자,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또 며칠? 30일 또 30일에서 60일로 또 출제할 수 있거든요. 또 60일이 아니라 또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하여 누구? 서면으로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누구에게?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 내용을 우리가 심사하죠. 자, 이 신청의 내용을 우리가 심사합니다. 자, 이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가 해당 표준지 공시가를 우리는 조정해서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내용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자, 밑에서 한 10번째 보시면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 신청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또 이 신청 처리 결과에 불복이 있거나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소송,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5가지가 있어요. 공공용지의 매수,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자, 여러분 토지 수용 시 보상평가죠? 이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국유지, 공유지, 국공유지죠. 국유지, 공유지 취득 또는 처분.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해서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또는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 토지 관리할 경우 매입, 매각, 이런 법원 경매 있을죠? 이때 경매 물건 평가라든지 또 자산 재평가할 때는 다 뭐를 적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자, 개별공시가로 갑니다. 212페이지. 개별공시가는 누구? 시군구죠. 그래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구역 아닙니다. 관할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반드시란 얘기죠. 자, 2번도 많이 나오죠.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자, 요 2번 상당히 또 많이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에 거기에 박스 밑에 산정 구하는 거 보세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여러분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요거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뭐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 상점표입니다.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어떻게 돼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토지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또 자주 나오죠. 자, 공시시한이 나오네요. 자, 개별 공시가의 공시시한 언제까지? 공시시한을 보면은 매년 5월 31일. 개별 공시가는 매년 5월 31일. 자, 활용. 자, 여러분 개별 공시가를 활용하는 경우 있죠. 활용 세 가지가 나오죠. 개발 부담금, 뭐 농지 보정 부담금,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산정, 구하는 기준이 되고, 또 국세 또는 지방세, 여러분 뭐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재산세, 이러한 세금 부과에 있어서 산정, 또 구하는 기준이 되고, 또 국공유 재산 빌려주는 대부 또는 사용료 산정, 또 구하는 기준, 활용하는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23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번 했었죠. 자, 주택 가격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된 또 이 주택 가격 공시제도. 자, 주택 가격 공시제도는 단독주택. 자,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이때 단독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한다. 자, 또 공시주체를 보면은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뭐죠? 장관, 공동주택 가격도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뭐죠? 구청장, 공시주체. 자, 국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그럼 시험에요 단독을요 공동으로 내버립니다. 나중에 읽다 보면 어디 틀린지 몰라요. 공동이 아니라 단독입니다. 단독, 여기잖아요. 단독 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 요거 옛날은 평가인데 바뀌었어요. 산정으로 바뀌었어요. 산정 구하는 거예요. 조사, 산정하되,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는 반드시죠. 공시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은 공시사항 보세요.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을 봤더니, 자, 우선 표준주택 어디 있을까요? 집원.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 아까 표준지는 뭐죠? 표준지는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인데 표준주택은 주택이니까 밑에 땅이 있어야 돼.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형상. 그리고 네 번째, 표준주택의 뭐죠? 용도. 자, 여러분, 표준주택의 용도, 구조, 연면적 및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을 해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표준지 공시지과 똑같죠.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자, 주의될 것은 표준주택의 수명인 내용연수라든지 건축 허가일이라든지 표준주택 소유자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이는 공시사항이 아니다. 자, 시험에 또 한 3번 나왔죠. 또 많이 출제되니까 효력. 자, 표준주택 가격 효력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효력, 잘 알아둬야 될 효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이 된다. 될 수 있다. 이런 게 다릅니다. 그 기준이 된다. 자, 표준주택 가격 조사 산정해야겠죠.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자, 개별주택은 또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뭐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또 반드시라는 얘기잖아요. 자, 또 시험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대통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출제했었죠. 그리고 또 밑에는 25에서 나왔어요.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우리가 단독주택에 대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이 지문은 또 25회 시험에 출제, 정답 지문으로 출제했었습니다. 하여튼 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214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자, 항상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봐야 돼요. 시장, 군수 또는 뭐가 나오죠? 구청장이 나오거든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 등의 신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 뭐가 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뭐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주의해야 될 건요. 개별주택 가격이 나올 때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가고요. 또 우리는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또 뭐 개별 공시가를 또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또 개별 공시가 나면 또 시장으로 가야 돼. 여러분 하여튼 개별주택이든 개별 공시가든 공시주체는 누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야. 근데 공동주택은 뭐가 돼? 공동주택, 공시기준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 등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하는데 공동주택은 누가 공시주체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런 걸 잘 연결시켜야 돼.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건 또 25에 나왔죠.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 연결을 잘 시켜야 됩니다. 항상. 자, 그리고 여러분 2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 이번은 뭐를 기준? 표준주택 가격,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우리는 주택가격 비준표, 주택가격 비준표를 뭐한다? 또 사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시시한, 자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시한은 매년 4월 30. 공시시한 매년 4월 30. 자, 공동주택 가격으로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지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조사 산정은 구하는 거죠.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반드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그 시기, 대상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요거죠. 따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 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동그라미. 초가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의 연립주택.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 경우 기준시가를 우리는 별도로 결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을 위해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누구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또 한 3번 출제된 게 있습니다. 자,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효력이 또 한 3번 출제했죠. 27회 2년 전에 또 정답 물었어요. 자, 우선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이 된다.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죠?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기준이 된다가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토지 가격 공시제도와 주택 가격 공시제도는요, 어떻게 돼요? 공시하여야 한다요. 세금과 관련이 있어서 공시하여야 한다는데 요거는 달라요. 뒤에. 자, 여러분 박근혜 정부
도입되었던 우리가 작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타난 제도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제도. 비주거용이죠. 뭐 여러분 상가, 공장 뭐 이런 거 얘기죠. 비주거용 여기 뭐가 있냐 하면요. 일반이 있고요. 비주거용 집합이 있어요. 뭐 집합 건물 있죠.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또 일반은 또 두 가지. 비주거용 표준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개별. 자, 표준 개별. 주택도 표준 개별로 나누듯이 이것도 표준 부동산 가격, 개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죠. 공시주체, 표준 부동산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 집합 부동산 가격도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부동산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여러분 주택 가격을 그대로 응용해 들어오면 돼요. 자, 우선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의 공시시한은 주택과 똑같아. 매년 4월 30일. 효력도 똑같아. 효력, 집합, 개별 효력을 보면은, 자, 우리 주택은 뭐죠?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인데, 여기는 뭐죠?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 또 뭐 있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또 뭐와 관련해서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아까는 뭐죠? 여기는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죠. 여기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을 약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주택을 하면 이쪽은 그대로 오면 돼요. 그러면 또 표준 부동산 가격 효력하면 또 뭐죠? 효력하면은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또 공시사항은 뭐죠? 주택을 그대로 또 따져오면 되죠. 우선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의 지번,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의 대지 면적 및 형상,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의 용도, 구조, 연면적 및 사용 승인을, 임시 사용 승인을 포함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똑같습니다. 그대로 들어오시면 돼. 말만 좀 바꾼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표준 주택을 여기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이렇게 바꿔버리면 된 거죠. 자, 그걸 알면 되는데 개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요 개념인데 표준, 개별, 집합. 네, 요거 전부 뒤에 가면요. 어떻게 돼요? 공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시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은 하나 더 들어가요. 여러분 표준주택은 아까 뭐죠? 용도지역 건물구조인데 여기는 하나 더 들어가. 뭐가 더 들어가냐면 이용 상황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215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이용 상황이 하나 들어가죠.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를 공시할 수 있다라는 것.
자, 밑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216페이지 또 개념이 나오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 주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념인데 하여튼 요 세 가지는 다 뭐죠? 공시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공시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작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아직 출제를 안 했어요. 근데 출제되면요, 개념 정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하여튼 우리는 세금 부과되는 뭐 관련해서 토지 가격 공시제도, 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우선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약집 강의를 마치고 우리가 7, 8월은 문제집으로 가는데, 문제집이 이제 한 문제가 이제 가는데, 여러분 공부하고 오실 때는 사실 우리가 이 페이지 탄력성 앞까지, 탄력성 앞까지 공부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요령은요,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그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면 되죠. 일요일 날 풀어보는데요, 연필로 풀어보시고 풀 때 자기는 5개 지문 중에 하나는 알고 나머지 4개 모르겠다. 그럼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건 연필로 딱 이렇게 해놓고 번호에, 그리고 5개 지문 중에 3개는 확실히 요건 답이 아니다 알겠어요. 2개 놓고 왔다 갔다 하나. 그럼 세모표. 근데 확실히 알아서 맞췄다. 그건 할 필요가 없지. 맞춘 건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런 건 설명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듣고 일주일 전에서 또 풀어보세요. 틀린 거 요것만. 근데 요거 이렇게 한 거 또 틀렸다. 그럼 또 옆에 하나 더 해놔, 연필. 근데 요거는 풀었는데 맞았어. 그럼 동그라미 치면 되지. 예? 동그라미 된 건 놔두고, 그래서 또 일주일 또 풀어, 또 틀렸어. 그럼 또 해. 그러면 이제 여기 9번 나왔다. 그럼 요건 진짜 잘 틀린 문제다. 이런 건요, 시험 치기 이틀 전에 갖다 놓고 쫙 한번 정리를 해버려야 돼.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맞춰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본 시험에 가면 40문제거든요. 10월 27일 가면요, 시험 문제 중에 10문제에서 15문제가 2개 놓고 헷갈리는 게 요거 많아요. 2개 놓고 헷갈리는 거, 그날 거기서 15문제 헷갈렸는데 10개 맞았다. 합격으로 가고요. 15개 다 틀렸다.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날. 그게 운이야, 그날 시험. 2개 놓고 헷갈리는. 이걸 잘 내야 돼. 본 시험에 가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꼭 보면 여러분이 헷갈리는 유형을 꼭 지문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문제풀이 하면서 잘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예상 문제 풀어오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상 문제 풀 때 같이 공부해 둔 게 좋은 게 기출 문제랑 같이 풀으시면 좋아요. 기출 문제 한번 풀고 예상 문제 풀고, 그러면은 복습하는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2번 볼 시간이 없어요. 아까처럼 정리해서 9월달은 모의고사도 들어가니까 이제 2번 볼 시간이 없어요. 자료는 지금 줄여야 돼요. 줄이고 틀린 걸 요약집 갖고 공부하든 기본서 갖고 공부하든 하여튼 틀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좀 이제 시간을 좀 줄이고
자료도 좀 줄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은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